팩트 플리스. 저자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린룬드. 서평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정답을 맞추셨다면 어쩌면 당신은 현명하며 진실을 보는 법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1번.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1번 20%, 2번 40%, 3번 60%. 2번.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3번.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1번 20%, 2번 50%, 3번 80%. 4번.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1번 20%, 2번 50%, 3번 80%. 정답은 네 문제 모두 3번입니다. 물론 2020년 7월 11일 출간일 이려서 이 퍼센트지는 2020년 전 자료겠지만 현재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수치의 인식에 대한 진실을 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멈춰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빈곤한 나라조차 평균 수명을 60세를 넘기고 전 세계 80% 이상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한 나라 또는 현재의 영아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수치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망자의 수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진다는 팩트에 집중하지 않고 왜 현재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지에만 집중을 해서 매년 10만 명의 5세 이하의 영아가 사망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10만 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며 10만 명이나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다니 할 수 있지만 과거 5세 이하의 사망률은 현재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에 기반하여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당 수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에 비해 환경오염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단순하게 수치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명이 한 명당 10씩 오염을 시켜서 만들어진 천의 오염도와 10명이 한 명당 100씩 오염을 시킨 천의 오염도를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오염도가 높아진 것인지 한 명 한 명의 오염도 자체가 높은 것인지를 판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에 따른 생활 방식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보다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소득일 경우 전 세계 어디든 같은 단계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은 곧 소득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예로 들고 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입이 하루에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국에서 하루에 100원을 버는 노숙자와 미국에서 한국의 가치와 동일한 하루 100원을 버는 노숙인이 있다고 해서 미국의 노숙자는 한국의 노숙자보다 우수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노숙인이나 한국 노숙인이나 하루 한 끼는 하루 한 끼 줄 수 있는 봉사단체에서 밥을 얻어먹을 것이고 잠을 길에서 자는 행위 자체는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의 가치를 같은 수입일 때 주거 형태가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빈곤층 하면 떠오르는 인도, 아프리카, 빈민가 또는 수입이 한국 돈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면 한국보다 좋으면 좋은 삶을 살았지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을 벌면서 진흙과 곤충을 먹으며 부족적인 생활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 살던 상위 부유층은 샤넬,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10명 중 6명의 찬성도 다수이며 10명 중 9명의 찬성도 다수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수치가 퍼센트이면 더욱더 좋겠지요. 미디어로 인해 우리가 기억하는 아프리카는 진흙 쿠키를 먹거나 굶주리고 마른 채 안겨있는 아이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디어에서 계속 그러한 이미지를 내보내어 기부를 받으려 할 뿐.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과 지금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기부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잘 지내고 있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광고로 바꾼 결과 기부 홍보가 오히려 더 잘 됐고 기부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아진다는 것을 느끼고 봤을 때 더욱더 기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인도, 한국은 지금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거의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은 선진국까지 되었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불변의 것으로 보며 지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는 이런 본능은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계란 하나 이상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해 금기시 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3개까지 괜찮다는 말도 있고, 특히 과학과 건강에 대한 지식은 연구에 따른 지식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지식에 얽매여 있다면 발전도 없고 시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피임에 대한 지식과 도구 부족으로 인해 임신하는 대로 출산을 하며 출산율이 가난함에도 높았습니다. 여러 명을 낳아 한 명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그런 곤충의 번식과는 인간의 번식은 다르므로 고전적인 출산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에 따라서 문화는 변하며 피임 출산 조절을 통하여 더 큰 가난을 막는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도 피임을 함으로써 출산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식은 유통기한이 없어 신선도가 영원히 유지됩니다. 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수학에 대한 지식은 신선도가 길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지식은 과거와 현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과학은 아주 빠르게 상해서 계속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다른 나라보다 3년이나 짧습니다. 1인당 의료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고 미국보다 수명이 긴 나라는 39개국이나 됩니다. 미국의 식습관 생활 또는 의료보험 비만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화산이 없는 나라도 화산을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도 석유를 배웁니다. 그 나라에 없다고 가치가 없는 지식은 아니며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없는 지식은 낭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진실을 가리는 법을 늘려주고 정보와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별하길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